지난주 토요일,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한 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2년 전 팔았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 2배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팔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경기도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반대로 수원에 사시는 다른 분은 2년 전 매수한 아파트가 거의 제자리라며 답답해하셨습니다. 같은 경기도인데, 같은 시기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2026년 현재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화랑이고 어떤 지역은 침체입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2026년 경기도 부동산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서울 접근성이 전부를 결정합니다. 58세의 한 분이 계십니다. 3년 전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보다 넓고 저렴한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공기도 좋고 조용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주변 집들이 하나둘 매물로 나왔습니다.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서울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재택근무가 줄어들면서 다시 서울로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왕복 4시간씩 출퇴근하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가까운 곳으로 이사갔습니다. 조금 좁아도, 조금 비싸도 시간을 아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달랐습니다. 분당, 판교, 관교, 동탄. 이런 곳들은 오히려 수요가 늘었습니다. 가격도 올랐습니다.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GTX 노선 주변은 더욱 그랬습니다. GTX A가 개통되면서 수원, 용인 1구 지역이 강남과 30분 안으로 연결됐습니다.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2026년 경기도 시장은 서울과의 거리로 설명돼요. 가까우면 오르고 멀면 떨어져요. 간단한 공식이에요. 실제로 서울 접근성 40분 이내 지역과 1시간 이상 지역의 격차가 엄청났습니다. 같은 경기도지만 완전히 다른 시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심각하게 이사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팔면 손해를 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3년 전 선택을 후회해요. 서울과의 거리를 너무 안일하게 봤어요. 두 번째 현실, 신도시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63세의 한 분이 계십니다. 2년 전 신도시 아파트를 샀습니다. 새 것이고 깨끗하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라 좋아 보였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2026년 현재 실망하고 계십니다. 주변 신도시들과 비교하면 본인이 산 곳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신도시는 급등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일자리의 차이였습니다. 판교는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몰립니다. 자연스럽게 주거 수요가 생깁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동탄도 비슷합니다. 삼성 등 대기업 사업장이 가깝습니다. 화성, 평택 산업단지 접근성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이 선호합니다. 수요가 탄탄합니다. 반면 일자리 없는 신도시는 고전합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아무리 깨끗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이 안 옵니다. 젊은 층이 떠납니다. 고령화됩니다.
활력이 없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공급 과잉입니다. 어떤 신도시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습니다. 빈집이 생깁니다. 미분양이 쌓입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2026년 들어 이 차이가 극명해졌습니다. 성공한 신도시와 실패한 신도시가 분명히 갈렸습니다. 같은 신도시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신도시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일자리 있는 신도시만 살아남아요. 그분의 한탄이 현실을 대변했습니다. 세 번째 현실, 구도심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55세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3년 전 수원 구도심 아파트를 샀습니다. 낡았지만 저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신도시 안 가고 구도심을 사냐고 물었습니다. 교통이 편해요. 살기 편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2026년 현재 그 선택이 옳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수원 구도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래도 활발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마트, 시장, 은행, 관공서 모두 가깝습니다. 지하철역도 걸어서 갑니다. 버스 노선도 많습니다. 신도시는 편의시설이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는 늦는데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큰 병원도 멉니다. 불편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구도심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편리함이 중요해집니다. 새 것보다 가까운 것이 낫다고 합니다. 안양, 부천, 고양 구도심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낡았지만 재건축 기대감도 있고 무엇보다 생활이 편리합니다. 젊은 세대도 구도심을 가시보기 시작했습니다. 힙한 카페, 독특한 가게들이 구도심에 생겼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신도시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2026년은 구도심의 시대예요. 제대로 된 인프라가 있는 곳이 이기는 시대예요. 네 번째 현실. 전세에서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60세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경기도에서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2년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재계약하려고 주인공과 연락했습니다.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이제 전세는 안 받아요. 월세로 전환하셔야 해요. 당황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전셋집을 알아봤습니다.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2026년 경기도는 전세 가뭄입니다. 주인집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리가 높고 집값이 불안정해서 큰돈을 받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안정적입니다. 매달 수입이 생깁니다. 은퇴한 주인집들에게는 연금처럼 느껴집니다. 전세금 관리 부담도 없습니다. 세입장 입장에선 재앙입니다. 전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갑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은퇴한 중장년층은 더 힘듭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데 매달 월세를 내야 합니다. 저축을 깨막습니다. 불안합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세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전세가 흔했어요. 지금은 구하기 힘들어요. 경기도 임대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월세 시대가 왔어요. 그분은 결국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전세금 1억을 돌려받았지만 매달 100만 원씩 나가니 불안합니다. 다섯 번째 현실,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65세의 한 분이 계십니다. 1년 전 경기 북부 신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습니다. 기뻤습니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2026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같은 단지에 미분양이 많이 남았습니다. 분양가보다 싸게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산 가격보다 낮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에 미분양 단지가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 과잉입니다. 수요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입지가 애매합니다. 서울까지 멉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교통도 불편합니다. 살 이유가 없습니다.
건설사는 분양가를 낮춥니다. 프로모션을 합니다. 옵션을 줍니다. 그래도 안 팔립니다.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됩니다. 입주 포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악순환입니다. 반면 잘 팔리는 곳은 없어서 못 팝니다. 경쟁률이 수십 대 1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같은 경기도인데 극과 극입니다. 미분양 많은 지역은 피해야 해요. 공급 과잉은 장기간 집값을 짓누르거든요. 2026년 경기도는 지역마다 완전히 달라요. 그분은 입주를 앞두고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이사를 갈지, 전세를 줄지, 팔지. 모든 선택이 손해 같습니다. 6번째 현실. 재건축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58세 한